자, 이번 시간에는 약한산의 적정 곡선에 대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답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문제를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당연히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적정 곡선을 잘 활용할 줄만 알면은 아주 직관적으로 해결하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을 보겠습니다. 지금 0.1 몰롱도 NaOH 45ml가 있어요. 그걸 어디다 가냐면은 0.1 몰롱도 아세트산 50ml에다 가합니다. 그럼 pH가 얼마냐? 이건데. 자, 강한 염기랑 약한 산이 같이 섞이는 건데 지금 당량점이 도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냥 딱 봐도 아세트산이 좀 더 많죠. 그러면은 이 안에는 분명히 아세트산과 그 짝염기 A-가 같이 공존을 할 거예요. 결국 이때 pH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나요? 얘네들의 농도 비율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우리가 핸더슨 하셀바크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pH는 pKa 플러스 로그 HA분의 A-죠. 자, 여기서 얘네들의 각각의 농도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농도 비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같은 용기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부피가 똑같으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몰수의 비율, 개수의 비율이 결국은 농도의 비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을요, 농도니 부피니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개수로 치환하면 돼요. 자, 0.01, 0.1, 0.1 똑같으니까 얘네들은 무시해도 됩니다. 그냥 NaOH 45개. 자, NaOH도 신경 쓸 필요 없죠. OH-가 45개. 그 다음에 아세트산 HA가 50개가 하나의 비커 안에 같이 들어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문제를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OH-랑 HA가 서로 마주보면서 평화롭게 같이 지낼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죠. OH-는 어떤 애인가요? 아주 H+의 굶주리네요. 주위 분자에 있는 H+를 기회만 있으면 뜯어먹으려고 하는 아주 강한 염기죠. 자, 얘가 주위를 둘러보니까 뭐가 보이나요? 아주 토실토실하고 맛있는 H+가 보여요. 바로 H의 약산에 있는 H+죠. 얘는 잘 뜯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OH-가 여기 있는 H+를 다 뜯어먹겠죠. 45마리가 다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형에 도달했을 때 OH-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죠. 다 뜯어먹고 물이 됐으니까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고요. HA는 몇 마리만 성하게 남았을까요? 50개 중에 45마리가 당했으니까 5마리만 남아있어요. 그 대신 뭐가 몇 개 생겼나요? H+가 떨어지고 남아서 생긴 A-가 45개가 생겼죠. 자, 이게 최종적인 거예요. 그럼 이걸 그대로 여기다 적용을 하면 되겠죠. 산과 그 짝염기의 비율을 아니까 바로 pH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pH는 pKa. 우리가 아세트산의 Ka로부터 구할 수가 있죠. 4.74예요. 4.74 플러스 로그. 어차피 농도 비율이 중요하니까 뭐 5분의 45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로그 9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답이 뭐냐면 5.7이 나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적정 곡선에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적정 곡선이 어떻게 됩니까? 아세트산의 적정 곡선 그냥 금방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겠죠. 이렇게 평평했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이 문제 예제 17.7은 딱 하나의 점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상황은 뭡니까? 어디예요? 당량점에 조금 모자른 바로 요 점이 되는 거예요. 요 점의 pH를 구해라 이겁니다. 자, 가장 평평할 때의 pH는 pKa니까 4.74가 돼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위에 있죠. 그러니까 조금 더 pH가 높을 거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고, 이때 HA랑 A-의 비율이 9대 1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만큼이 A-, 이만큼이 HA입니다. 얘가 9일 때 얘는 상대적인 길이가 1인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이 아무리 복잡하게 주어져 있어도 결국 적정 곡선상에서는 한 점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이 점이라는 걸 알면 우리가 그냥 가서 풀면 되는 거예요. 이 식에 적용해서 그냥 풀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죠. 밑에 있는 보충 예제인데 0.05 몰롱도짜리 NaOH 10ml가 있고요. 0.025 몰롱도짜리 벤조산 40ml가 있습니다. 자, 강한 염기보다 약한 산이 더 많죠. 얼핏 보기에도. 그럼 당연히 얘네들을 섞어놨을 때 어떻게 돼요?
약한 산과 그 짝염기가 같이 공존을 하게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는 얘네들의 몰 비율만 알면 pH를 금방 구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얘네들의 몰 농도나 아니면은 부피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상대적인 몰 비만 알면 돼요. 자, 상대적이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숫자를 곱해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100을 곱해요. 그러면은 5가 되죠. 100을 곱하면 2.5가 됩니다. 자, 5에다가 10을 곱하면은 50개만큼 NaOH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은 100만큼의 100개에 해당되는 약산 벤조산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됩니까? NaOH는 OH-니까 OH-50개랑 HA 100개가 같은 비커 안에 들어있다 이거예요. 안 봐도 뻔한 상황이죠. 예.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OH-가 여기 있는 H+를 다 떼어먹고 물이 돼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HA는 50개만 남고 당에서 생긴 A-가 50개가 여기 생겨나겠죠. 자, 어때요? HA랑 A-의 비율이 1대1이네요. 그럼 뭡니까? pH는 pK가 되는 거죠.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던 얘기죠. pH는 pK입니다. 벤조산의 pK가 되는 거예요, 바로. 자, 5-로그 6.3 하면은 쉽게 구할 수 있고, pK는 4.2입니다. 4.2. 자, 적정 곡선에서 이해를 해볼까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벤조산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pK가 4.2니까 가장 평평할 때 pH가 4.2입니다. 근데 약산과 그 짝염기가 1대1이니까 바로 적정 곡선상에서 어디인 거예요? 가장 평평한 바로 그 지점이 되는 거죠. 당량점이 여기 있을 때 그 절반입니다. 예. 이제 어떤 책에서는 뭐 반당량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HA랑 A-가 1대1로 섞여 있는 상태니까 가장 평평하고 pH는 pK 4.2다 이거죠. 예.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보죠.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긴 한데 우리가 요거는 이제 강산이랑 약염기를 적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0.1 몰농도의 HCl 10ml가 있고요. 0.1 몰농도의 NH3 20ml가 있습니다. 벌써 문제에서 냄새가 나죠. 자, 얘는 물에 들어가서 H+가 되고 얘는 그냥 암모니아로 존재하는 거죠. 어차피 여기서도 산과 그 짝염기가 같이 존재를 하니까 개수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H+가 그냥 10개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다가 NH3가 20개가 같은 비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도 평화롭게 이렇게 눈만 멀뚱멀뚱 뜨면서 아무 일 없이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예. H+는 어떤 애입니까? H+는 H3O+랑 같다고 생각해도 되죠. 굉장히 강한 산이에요. 어떻게 하면 H+를 어디다 붙여줄 수 있을까?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근데 얘가 주위를 둘러보니까 H+를 붙일 수 있는 대상이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물, 하나는 암모니아예요. 자, 여러분이 H+면 어디다가 H+를 주겠어요? 당연히 암모니아죠. 물은 아주 약한 염기라고 그랬죠. 예. H+를 잘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근데 암모니아는 어때요? 암모니아는 여기 비공전자쌍이 있죠? H+를 주면 잘 받습니다. 자, 여기 있는 H+가 전부 암모니아한테 가는 거죠. 그러면은 암모니아가 H+를 받아서 뭐가 됩니까? 암모늄 이온 NH4+가 되죠. 자, 그러면은 H+는 전부 다 반응해서 여기가 싹 없어질 테고요. 10개의 H+를 받아서 생긴 NH4+가 10개가 생기고 10개의 암모니아는 NH4+가 됐으니까 얘도 10개로 남아있겠죠. 자, 이때도 어때요? 산과 그 짝염기가 1대1로 섞여 있죠. 탄수화입니다. 그럼 pH는 pKa예요. 근데 뭐의 pK인가요? 당연히 산의 pK, 바로 NH4+의 pK입니다. 얘의 pK여야 돼요. 근데 얘의 pK는 보통 주어져 있지가 않죠. 암모니아의 KB로부터 pKb를 구해서 얘의 pKa를 구할 수 있죠. 뭐 아무것도 아닌 단순한 작업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pH가 이 암모늄 이온의 pK가 9.26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랑 똑같은 pH를 가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것도 적정 곡선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은 약염기에다가 강산을 적정을 하면은 pH가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적정 곡선에서 어디 있냐면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당연히 가장 평평할 때고 pH는 pK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풀어보죠. 예제 17.8입니다. 지금 이제 당량점에서의 pH를 계산해라 이거예요. 당량점. 지금 아세트산 0.1 몰농도 50ml가 있어요. 얘를 갖다가 0.1 몰농도 NaOH로 적정을 했을 때 당량점이 도달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가했을까요? 얘도 당연히 50ml를 가했겠죠. 자, 그러면은 그 안에는 비커 안에 뭐만 존재하는 셈일까요? 안에 들어있던 HA랑 밖에서 들어온 OH-가 1대1로 다 반응이 완료된 시점이죠. 그럼 이 안에서는 이 OH-가 H+를 다 뜯어먹어서 결국은 A-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HA랑 뭐 다른 것든 아주 극미량 존재하겠지만 그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A-만 거의가 있는 거고, 자, 이렇게 약염기만 있을 때 pH는 어떻게 구했었죠? OH-는 루트 KBC라는 걸 이용했죠.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건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KB가 작은 애들만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맘 놓고 쓸 수가 있어요. 자, KB는 얼마냐? A-의 KB죠. 이거는 아세트산의 KA로부터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세트산의 K가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니까 얘는 KB가 계산해 보면은 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곱해서 KW가 나온다는 원리를 이용한 거죠. 자, 중요한 건 농도입니다. 농도가 얼마일까요? 맨 처음에는 0.1 몰농도였지만 NaOH를 똑같은 부피만큼 가해서 지금 부피가 2배가 됐죠. 2배의 부피 안에 똑같은 몰수에 애초 있었던 HA랑 똑같은 몰수에 A-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도는 반이 희석이 된 겁니다. 단순히 곱하기 2분의 1 하면 돼요. 2분의 1인데 원래 농도가 0.1이었으니까 0.1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루트 KBC 여기다 루트만 씌우면 우리가 OH-의 농도를 구할 수가 있고, 계산을 하면은 pH가 8.72가 나옵니다. 8.72. 자, 이거는 적정 곡선에서 어디에 위치하는 걸까요? 우리가 아세트산의 적정 곡선에서 볼 때 평평하다가 가파르게 당량점에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되죠. 당량점이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A-만 있는 셈이고, 당연히 pH가 7보다 더 큰 염기성 용액인 거죠. 당연히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 똑같이 8.7이라는 염기성 액성이 나왔습니다. 자, 산염기랑 산성 염기성은 다른 거예요. 산염기는 어떤 물질에 대해서 주어지는 개념이고, 산성이라는 것은 pH 7보다 더 낮은 pH, 염기성이라는 것은 pH 7보다 더 높은 그런 pH를 가지는 용액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정 곡선상에서 위치를 딱 보면은 문제를 풀기 전에도 어디로 가서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문제도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역시 당량점에서 pH를 계산하는 거예요. 0.025 몰농도짜리 벤조산이 있습니다. 0.025 몰농도짜리 벤조산, 그냥 HA로 표시를 할게요. 걔가 있는데 걔 40ml를 0.05 몰농도짜리 NaOH로 적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얼만큼의 부피를 가했을까요? 농도가 2배니까 부피는 반, 20ml를 가했을 때 당량점에 도달을 했겠죠. 자, 그때 pH가 얼마냐 이건데, 그때도 역시 비커 안에 뭐만 있는 겁니까? 당량점이니까 당연히 얘의 짝염기 A-만 있는 셈이죠. 이때는 pH를 어떻게 구해요? 역시 OH-는 루트 KBC라는 공식을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KB가 작으니까 우리가 맘 놓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KB는 어떻게 구하나요? 벤조산의 KB는 없죠. 벤조산의 짝염기의 KB입니다. 걔는 어떻게 구해요? 여기는 KA로부터 구할 수가 있죠. 곱해서 KW가 나온다는 조건을 이용해서 KB는 구해보면은 1.5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농도는 얼마일까요? 지금 이제 농도가 중요한데, 원래는 0.025 몰농도였어요. 근데 당연히 이 NaOH를 가하면서 희석이 됐겠죠. 얼마큼으로 희석이 됐을까요?
원래는 40이었는데 나중에 60이 됐죠. 똑같은 개수의 A-가 40에서 60으로 늘어났으니까 0.025 몰롱도 곱하기 바로 6분의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4였는데 나중에 6이었죠. 이렇게 희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공식으로부터 pH를 계산하면은 8.21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죠. 왜냐면은 벤조산, 약산의 적정 곡선에서 당량점의 pH는 분명히 항상 7보다 더 위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도 당량점의 pH가 7보다 크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B번도 풀어보죠. NH3 0.1 몰롱도예요. NH3 0.1 몰롱도 40ml가 있는데 여기다가 HCl 0.1 몰롱도 똑같이 적정을 합니다. 어차피 부피가 똑같죠. 똑같이 몰롱도가 똑같으니까 부피가 똑같이 가해졌을 때 당량점에 도달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는 뭐만 존재합니까? 당량점에서 당연히 이 안에는 이 암모니아의 짝산인 NH4 플러스밖에 없는 거죠. 농도는 얼마일까요? 원래는 0.1 몰롱도였는데 적정하면서 부피가 2배가 됐죠. 몰롱도는 반이 됐습니다. 0.05 몰롱도예요. 자, 그럼 뭐 다 구한 거죠. 약산이 물 안에 녹아있을 때 pH는 H 플러스의 몰롱도는 루트 KAC로 계산할 수 있었죠. 역시 여기서도 K가 작으니까 맘 놓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K는 어떻게 구합니까? 암모니아의 KB로부터 구해야 되는 거죠. 예. 암모니아의 KB가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니까 그 짝산의 KA는 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에요. 예.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루트 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예. 곱하기 0.05가 되죠. 여기 농도가 있으니까. 그럼 다 계산하면은 pH는 5.28이 됩니다. 예. 자, 이거는 적정 곡선에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요거는 이제 나중에 약염기랑 강산의 적정 곡선에서 간단히 볼 거지만은 아까 적정 곡선이 이렇게 된다고 했죠. 약염기를 강산으로 적정하면 적정 곡선 패턴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량점은 여기 있고요. 당량점의 pH는 항상 7보다 더 작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듯이 7보다 더 작은 값이 나왔죠. 자, 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연습 문제 17.9인데요. 보겠습니다. 0.12 몰롱도 락틱 액시드랑 0.11 몰롱도 소듐 락테이트. 자, 소듐 락테이트라는 건 뭐예요? 소듐이 중요한 게 아니죠. 얘가 산이고 얘가 그 짝염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0.12 몰롱도의 HA랑 0.11 몰롱도의 A-의 완충 용액이다 이거예요. 이때 pH를 구해라.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우리가 일단 적정 곡선상에서 이 상황의 위치를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락틱 액시드도 어차피 약산이니까 똑같아요. 이런 식의 적정 곡선 패턴을 보이고요. 자, 산이 염기보다 조금 더 많죠. 자, 산과 염기가 1대1이라면 여기가 당량점이고 바로 여기 pH가 pK가 되는 그 순간에 위치하게 될 텐데 지금은 산이 염기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겠어요? 바로 약간 왼쪽 여기겠죠. 그러니까 뭘 예상할 수 있습니까? 아, 락트산의 락틱 액시드의 pK보다 약간 pH가 더 낮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죠. 자, 구체적인 pH는 우리가 핸더슨 하셀바크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pH는 pKa 플러스 로그 뭐가 돼요? HA분의 A-인데 어차피 몰 비율이 중요하잖아요. 12분의 11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pK는 얼마인가요? 락트산의 pK는 표에서 찾으면 돼요. 얘는 3.85입니다. 3.85. 자, 계산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요. 3.82가 나와요. 예. 어때요? 우리가 맨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3.85보다 아주 작은, 아주 조금 pH가 낮은 그런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B번 보겠습니다. 0.13 몰롱도의 락틱 액시드 85ml랑 0.15 몰롱도 소듐 락테이트 95ml를 섞은 완충 용액이래요. 자, 아무리 꼬아놔도 다 훤히 보이죠?
어차피 산과 그 짝염기가 섞여 있을 때는 이 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들어있는 상대적인 몰 비율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 있는 농도랑 부피를 그냥 곱해서 나오는 개수만 서로 비교를 하면 돼요. 자, 비교를 하면요. 0.13이랑 이 85를 곱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11이 나옵니다. 11. 그 다음에 0.15랑 95를 곱하면은 14.25가 나와요.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비율을 그대로 식에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다가 11, HA니까 여기다가 14.25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산보다 그 짝염기가 조금 더 많죠. 그러니까 어디 있겠어요? 산보다 짝염기가 조금 더 많으니까 요걸 중심으로 요거보다 조금 더 위에 있을 걸 예상할 수 있죠. 조금 더 위에 있고 당연히 아까 우리가 봤던 3.85라는 pK보다 조금 더 pH가 높겠죠. 자, 계산을 하면은 3.96이 나옵니다. 예. 우리가 예상했듯이 약간 더 높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산염기 문제에서 첫 번째 딱 보고선 적정 곡선상에서 어디에 위치하겠다. 적정 곡선을 그리시든지 아니면 마음속으로 그리시든지 위치를 딱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찾아서 구체적인 계산은 이런 공식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사항만 이해하면은 여러 가지를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뒤에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17.12입니다. 자, 어떤 완충용액이 있는데요. 1리터 안에 아세트산이 0.1몰 있답니다. HA가 0.1몰이 있고 그 짝염기 아세트산 소듐이 A-가 0.13몰이 있대요. 자, 첫 번째, 이 완충용의 pH는 얼마냐? 일단 구체적인 pH를 계산하기 전에 이 상황이, 이 완충용액이 적정 곡선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죠. 어디겠습니까? 산보다 짝염기가 조금 더 많죠. 지금 여기가 당량점이고 여기는 그 반이에요. 산이 산보다 염기가 조금 더 많으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 A 상황은 요보다 약간 더 오른쪽에 있겠죠. A는 여기 있습니다. 자, 만약에 1대1이라면 pH는 pK니까 아까 아세트산의 pK가 4.74였죠. pH가 4.74겠지만은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서 약간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A의 pH는 4.74보다는 조금 더 크겠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죠. 구체적인 계산은 핸더슨-하셀바크식으로 하면 됩니다. pH는 pKa 플러스 로그 산분의 염기죠. 그러니까 0.1분의 0.13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계산을 해보시면은 4.86이 나와요. 예,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4.74보다는 약간 더 높은 pH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들이 이제 중요한데요. 여기다가 OH-를 KOH를 0.02몰을 가했다 이겁니다. KOH에서 K 플러스는 아무 역할도 안 하죠. OH-가 0.02몰이 들어갔어요. 자, 적정 곡선상에서는 어디일까요?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상황이. KOH니까 염기죠. 염기를 가면은 짝염기가 더 많아지고 산은 더 쪼꼬미 됩니다. 그러니까 pH가 당연히 더 올라가죠. 예.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오른쪽으로 가고요. 0.02몰을 가했으니까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죠. B는 한 여기쯤에 있을 거예요. 자, 요런 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죠. OH-가 0.02몰이 들어가서 가만히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OH-는 강한 염기고요. 여기에 있는 요 약산에 있는 맛 좋은 H 플러스를 다 뜯어먹습니다. 다 뜯어먹으면 얘네들은 물이 돼서 없어지고요. 자, HA는 0.02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얼마큼 했을까요? 0.08로 줄어들었고요. HA에서 H 플러스가 뜯어지고 나면은 A-가 생기는 거니까 A-는 0.02만큼 늘어서 0.05가 되겠죠. 최종적으로 pH는 핸더슨-하셀바크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pH는 4.74 플러스 로그 0.08분의 뭐 그냥 8분의 15 이렇게 해도 돼요. 어차피 비율이 중요한 거니까 계산하시면은 pH는 5.0이 나오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pH가 아까보다는 더 높아진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C번도 보죠. C번은 뭐냐면은 원래 이제
HA가 0.1몰, A-가 0.13몰이 있는 요 상태에다가 이번에는 HNO3를 가한 거예요. HNO3라는 것은 강산이죠. 강산이니까 H 플러스만 들어가서 작용을 합니다. H 플러스가 0.02몰이 들어갔어요. 자, 이번에는 아까랑 정반대 상황이죠. H 플러스가 어떤가요? 가만히 있나요, 이렇게? H 플러스는 어디든지 이걸 붙여주려고 하는 애니까 여기 있는 약염기에 H 플러스가 다 붙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HA는 H 플러스가 붙어가지고, 아니, A-는 H 플러스가 붙어서 HA가 되니까 얘는 줄어듭니다. 0.11로 줄어들고요. 얘는 0.12로 늘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적정 곡선상에는 어딜까요? 강산을 가했으니까 약간 더 왼쪽으로 나올 테고 4.74보다 pH가 더 낮겠죠. 구체적인 pH는 우리가 핸더슨 하셀바크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pH는 4.74 플러스 로그 12분의 1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계산하시면은 4.71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조금 더 낮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기본적인 문제를 풀어봤는데, 적정 곡선이라는 것은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문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더 위력을 발휘합니다. 예. 간단한 문제는 그냥 풀어도 돼요. 하지만 복잡하고, 예, 아주 상황이 복잡한 그런 문제들은 적정 곡선을 이해하면은 훨씬 더 간편하게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를 풀어봤지만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일부러라도 적정 곡선을 많이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